말먼지. 임금이 사인교에 올랐다. 사복들이 고함을 질러 어가의 출발을 고했다. 창검을 든 금군들이 가마를 호위했다. 무반의 융복을 빌려 입은 신료들이 걸어서 뒤를 따랐다. 임금이 가마에서 고개를 내밀어 신료들을 돌아보았다. 융복 차림의 늙은 문신들이 천릭자락을 걷어주고 조심조심 걸었다. 영의정 김유는 융복에 화살통까지 메고 있었다. 김상헌은 군장처럼 손에 등채를 쥐고 있었다. 임금의 눈에 융복을 입은 김상헌이 갑자기 늙어 보였다. 최명길은 이조판소의 조복 차림이었다. 무반들도 구군복을 온전히 갖춘 자가 드물어서 최명길은 융복을 빌릴 수 없었다. 행궁을 나온 어가는 산길을 따라 서장대로 향했다. 신료들은 품계에 따라 정, 종의 이열종대를 이루며 산길을 올라갔다. 어전에서 명길의 목을 베라고 통곡하던 젊은 간관들도 대열 후미에서 따라왔다. 산길이 미끄러워 신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언 땅을 짚었다. 임금이 가마를 세우고 승지를 불러서 산길이 미끄러우니 노신들은 돌려보내라고 일렀다. 행렬 뒤쪽에서 기침을 콜록거리던 늙은 호조사품 2명이 멈칫거리다가 돌아갔다. 어가가 서장대 마당으로 들어왔다. 사복들이 고함을 질러 어가의 도착을 알렸다. 20액이 도열한 군병들 앞에서 임금에게 절했다. 군병들은 수호사를 따라서 땅에 엎드렸다. 임금이 가마에서 내려 서장대 마루 위로 올라갔다. 임금은 방석 위에 앉았고 신료들은 임금 뒤쪽에 2줄로 앉았다. 금군들이 처마 밑으로 도열했다. 장대에 오른 임금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서 군병들을 바라보았다. 사형 대장들이 술령수를 거느리고 대열 앞에 나왔고 그 뒤로 비장과 초관들이 인솔한 대오가 늘어섰다. 조복을 갖춰 입은 자도 있었고 두루마기 위에 집신 차림인 자도 있었고 어깨에 천회를 두르고 남바위를 쓴 자들도 있었다. 모두 얼굴들이 얼어서 벌겋고 퍼렇게 부어 있었다. 바람이 산을 치달아 올라 성벽을 따라가며 눈이 회오리쳤다. 김유가 군병들 앞으로 나아가 임금의 교시를 읽었다. 저 이적의 무리들이 황제의 존호를 참칭하고 종사를 능멸하니 내가 천하의 대의를 밝혀 저들의 사자를 압록강 밖으로 내쫓고 정대한 길을 향함으로써 이 환란이 닥친 것이다. 대저 인의와 자존의 길은 멀고 험난한 것이니. 임금의 뒷자리에서 최명길은 고개를 돌려 서장대 담장 너머로 삼전도 쪽을 바라보았다. 거여 마천의 들은 인기척이 없이 얼어붙었고 강언저리에는 희뿌연 눈보라가 일었다. 바람이 부는지 청의 기병이 이동하는지 멀어서 알 수 없었다. 하얀 길들이 갈라지고 이어지면서 들판을 건너가 송파나루에 닿고 있었는데 길들이 나루에 닿는 먼 끝은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김유가 읽어 내려가는 임금의 교지를 들으면서 최명길은 울음 같은 말들을 참아내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삼전도 쪽 들길이 점점 흐려졌다. 전하, 지금 성 안에는 말의 먼지가 자욱하고 성 밖 또한 말먼지가 자욱하니 삶의 길은 어디로 뻗어 있는 것이며 이 성이 대체 돌로 쌓은 성이옵니까? 말로 쌓은 성이옵니까? 적에게 닿는 저 하얀 들길이 비록 가까우나 한없이 멀고 성 밖에 오직 죽음이 있다 해도 삶의 길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뻗어 있고 그 반대는 아닐 것이며 삶은 돌이킬 수 없고 죽음 또한 돌이킬 수 없을진데 저 먼 길을 다 건너가야 비로소 삶의 자리에 닿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어 제세하시옵소서. 세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최명길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바람에 교지 두루마리가 감겼다. 비장이 달려와 종이를 폈다. 김유는 목청을 쓸어내리고 계속 읽어나갔다. 조정이 가난하여 너희들의 추위를 덮어주지 못하니 나의 부덕이다.
너희들이 이 외로운 산속에서 얇은 옷에 떨고 거친 밥에 줄이며 살이 얼어 터지고 발가락이 빠지는 추위에 알몸을 드러낸 채 성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온몸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프다. 김상원은 최명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상원은 고개를 숙이고 김유가 읽는 임금의 교지에 귀를 기울였다. 성 밖에 창의를 부르는 격서와 성 안에 군병을 쓰다듬는 교지를 작성하라는 어명이 내린 지 나흘 만에 정원이 글을 닦아 올렸고 임금은 다시 글을 예조에 내려 김상원이 마지막으로 다듬어낸 문장이었다. 바늘 끝으로 온몸이 찔리듯이 아프다는 임금의 말에 김상원은 온몸이 바늘로 찔리듯이 아팠다. 김상원은 눈을 들어 남쪽 성벽 너머로 검단산 쪽을 바라보았다. 삼남의 창의가 당도하는 날 이배적 고개에서 검단산까지 능선길이 열리고 산 위의 봉화와 성 안의 봉화가 서로 응답하는 모습이 김상원의 머리에 떠올랐다. 검단산 쪽 산악은 남문에서 겨우 심리 안쪽이라 했지만 산줄기들이 포개져 멀고 가까움을 가늠할 수 없었다. 심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심리는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김상원은 생각했다. 생각은 겹친 산줄기로 포개져 어두워졌다. 검단산에서 이배제 고개까지, 이배제 고개에서 갈마치 고개를 지나 판교까지 능선 아래로 이어져 있다는 길도 겹친 산줄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길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의 길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어 세상의 길과 맞닿게 해서 마음과 세상이 한 줄로 이어지는 자리에서 삶의 길은 열릴 것이므로 군사를 앞세워 치고 나가는 출성과 마음을 앞세워 나가는 출성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먼 산줄기를 바라보면서 김상원은 생각했다. 김유는 교지를 계속 읽어나갔다. 이제 적들은 차마 옮기지 못할 말로 야만의 무도한 속내를 드러내니 겨냥을 어찌 인으로 꾸짖을 수 있겠느냐. 저들 마음의 어둡기가 짐승 같아 말길이 막히고 화친의 길이 끊어졌으니 오직 싸움이 있을 뿐이다. 군신 상하가 한 몸으로 성을 지키고 창의를 몰아오는 구원병과 함께 떨쳐 일어서면 대의가 이미 우리와 함께 했으니 깊이 들어와 의지할 곳 없는 오랑캐를 국경 밖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김유가 교지 읽기를 마쳤다. 임금이 성 밖으로 내보내는 격서를 김유에게 건네고 군병들 앞에서 읽으라고 말했다. 김유가 격서를 펼쳐들고 읽었다. 바람이 목소리를 휩쓸고 가 소리가 똑똑히 들리지 않았다. 군병들은 대열 뒤쪽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비처럼 머리에 맞으며 언 땅에 엎드려 있었다. 고립된 성은 위태롭기가 머리카락과 같고 개미새끼 한 마리 구원하는 자가 없으니 군부의 위급함이 이 지경에 이르러 신민의 충정에 기대려 함은 삼남의 군사들은 밤을 새워 달려오라. 너희 의로운 신민들은 달려오고 달려오라. 그날 임금은 군사를 호궤했다. 서장대 마당에서 돼지를 잡아 국을 끓이고 쌀밥에 삶은 콩을 버무려서 군병들을 먹였다. 민촌 백성들이 조 껍데기로 담근 술이 익어서 한 사발씩 돌렸다. 온몸에 찬술이 들어가자 군병들은 몸이 풀려 노곤했다. 임금이 승지에게 말했다. 도성을 떠나 야지에 나와 있어 기름지게 먹이지 못하니 너희가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 내 몸이 훈훈하다. 너희 몸이 내 몸임을 알겠으니 너희도 그리할라. 승지가 마당으로 내려와 임금의 말을 사형 대장들에게 전했고 초관이 군병들에게 전했다. 김유는 찬수를 들이키는 군병들이 불안해했다. 김유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전하께서 출조하에 계시니 밥을 먹는 군병들이 어려워하옵니다. 그만 행궁으로 드시옵소서. 임금은 김유의 말을 물리치고 대열이 술과 밥을 다 먹도록 서장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임금이 승지에게 말했다. 오늘 모처럼 군병을 가까이 대했으니 저들의 말을 듣게 하라. 김유가 임금을 만류했다. 전하, 군병은 초관에게 말하고 초관은 군장에게 말하는 것이옵니다. 또 저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 아니다. 술이 적어서 목을 겨우 축였을 것이다. 말할 자를 데려와라. 승지가
대열 속으로 들어가 어명을 전했다. 동문 초관이 대열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렸다. 양주 참봉으로 수령을 따라 성 안에 들어온 자였다. 초관이 말했다. 전하, 이제 화친의 길을 끊고 싸움의 길로 나섰으니 한 사람의 목을 베어 길을 분명히 밝혀주소서. 임금이 말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조판서 최명길이옵니다. 임금의 뒷자리에서 신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명길은 마당에 엎드린 초관의 머리통을 바라보았다. 봉둔한 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말했다. 초관의 목소리에 울음이 배어 있었다. 최명길이옵니다. 전하 뒤에 앉아있는. 임금이 말했다. 내 뜻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물러가라. 북문 쪽에서 번을 서는 잡새꾼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다. 늙은 군졸이었다. 군졸이 말했다. 소인들은 본래 겁이 많고 또 얼고 줄여서 두 발로 서기가 어려운데 예판 김상원 대감께서 싸워서 지키려는 뜻이 장하다 하니 예판 대감을 군장으로 삼아 소인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시면 적을 크게 물리칠 것이옵니다. 김유가 늙은 군졸의 말을 막았다. 군장을 정하는 일은 군병이 말할 수 없다. 채찰사는 나다. 군졸이 또 말했다. 예판 대감께서 마침 군복을 입고 계시어 그 모습이 또한 늠름하신지라 소인들은 예판을 군장으로 모시고 성을 나가서. 김유의 눈이 마당에 엎드린 군병들의 대열을 빠르게 훑었다. 대열 후미에서 엎드린 등짝 몇 개가 흔들렸다. 웃음을 참으며 낄낄거리는지 감기에 걸려 쿨룩거리는지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등짝들은 후미에서 횡렬로 번지며 흔들렸다. 김상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융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김상원은 여전히 검단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임금이 군졸에게 물었다. 너는 어느 군영 소속이냐? 부경이옵니다. 너는 너의 대장을 따르라. 저물녘에 어가는 행궁으로 돌아왔다. 신료들이 품계대로 늘어서서 가마 뒤를 따랐다. 김상원은 최명길 옆에서 걸었고 최명길의 뒤로 젊은 간관들이 따라왔다. 내리막 산길에 얼음이 잡혀서 가마가 흔들렸다. 가마 지붕 위로 내려앉으려는 까치를 사복들이 막대기를 휘둘러 쫓았다. 행렬 맨 뒤에서 따르던 노신 2명이 얼음길에 넘어져 금군들이 들것에 실어 내려왔다. 행군 굴뚝에서 저녁을 짓는 연기가 올랐다. 저녁에 임금이 승지를 사형대장에게 보내 낮에 어전에서 발언한 초관과 늙은 잡새꾼을 매질하지 말라고 일렀다.